군대 식사 추천. 그 뭐죠? 며칠 전에 그 백종원 아저씨가 나오는 그 뭐 이렇게 요리하는 요리 초보들? 초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요리에 관심 있는 친구들 데리고 이렇게 요리하러 다니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보다가 군대에서 밥을 하더라고요. 미사일 전차 부대에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뭐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보다가 나름 이제 또 백종원 아저씨가 나름 자기 이제 요리 잘한다고 그 뭐 이렇게 뭐 멋진 요리를 만들 거라고 이렇게 막 생각해 와가지고 군대의 어떤 식사를 바꿔보겠다 뭐 어떤 뭐 그런 의도로 뭐 이렇게 요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물론 뭐 백종원 아저씨가 장교 출신이라고 그쪽 그 담당 뭐 부식 담당 그 뭐지 취사 담당 장교 출신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장교가 요리합니까? 안 하죠. 애들 시키지. 장교는 그냥 뭐 개수 맞나 안 맞나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뭐 메뉴 개발 같은 거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허드렛일이나 잡일 같은 거는 애들 시키지 자기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장교가 맞나? 과연 음식을 해봤나? 요즘 뭐 한참 히트를 치고 있으니까 백종원 레시피라고 뭐 그런 어떤 뭐 넣고 뭐 이렇게 막 약간 계량하는 뭐 그런 걸 하긴 하지만 그런 거 옛날에 오늘의 요리 같은 데서도 많이 했거든요.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실제로 전 좀 글쎄 사람이 이렇게 맛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실제로 거기 백종원 아저씨가 영업 본인이 이제 체인저 그 뭐지 그 뭐 역 근처에서 먹는 그 간단한 음식 먹는 그걸 먹어봤는데 별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솜씨 있는 그 가게 있죠. 대구에도 이렇게 솜씨 있는 가게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보다 못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좀 있어. 좀 맛이 없다. 그런 건 좀 있긴 해요. 근데 백종원 아저씨가 한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군대에 이렇게 어떤 메뉴가 군대 식사에 적당할까? 어떤 메뉴가 군대에 적합할까?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취사병이라면 난 어떤 메뉴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한번 적어봤어요. 그 백종원이 일단 거기 나오는 게 뭘 했냐 하면 오징어 버터구이 그리고 뭐 삼겹살을 이렇게 기름에 약간 튀기듯이 볶아가지고 뭐 하는 거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계란탕 뭐 계란국 비슷한 거 한 거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있었더라 그 떡볶이 한 거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걸 그러니까 일종의 군대가 그 단체 급식이잖아요. 일종의 단체 급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저 개인적인 기본적인 단체 급식의 기본 수칙은 식중독에 걸리면 안 돼요, 그죠?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식중독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웬만하면 닭 한 번씩 끓여야 돼요. 그죠? 웬만하면 모든 음식을 다 될 수 있으면 익혀야 돼. 생걸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추천한 메뉴 중에 조개나 젓갈류가 없는 이유가 조개나 젓갈류는 생거를 생식을 그냥 하는 거잖아요. 상추나 마늘 이런 고추 이런 거 빼고는 될 수 있으면 익혀야 돼요. 그래서 멸균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됐든. 그래야 단체 급식은 문제가 없어요. 자, 일단 1차로 그런 개념을 세웠다고 그런 설정을 하고, 저는 만약에 백종원 갔던 그 부대에서 밥을 먹는다면, 전 소고기 묵국을 끓였을 것 같아요. 얼큰하게. 시원하면서도 얼큰한 소고기 묵국이나,
갈비탕이나, 그죠? 갈비탕이나 북엇국, 북엇국도 괜찮죠. 근데 그 당일은 안 했어도 그 당일에는 소고기 묵국을 했을 것 같아요. 갈비탕 아니면 소고기 묵국. 아니면 소고기 묵국에 그 갈비탕 그 육수 넣었던 거, 그거를 고기를 건져내서 고기를 좀 더 작게 썰어가지고 소고기 묵국을 끓였을 것 같아요. 섞어가지고 소고기 조금 더 썰어 넣고 무 조금 더 넣고 파 넣고 마늘 넣고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그냥 맹물하고 육수하고 섞어가지고 소고기 묵국을 양을 많게 해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갈비탕 같은 것도 괜찮고, 그죠? 근데 갈비탕 끓이기에는 조금 무리였던 상황인 것 같고, 그죠? 소고기 묵국은 가능하겠죠, 그죠? 소고기 묵국하고, 그리고 돼지고기는 그렇게 기름에 튀기지 않고, 저희 시골 가면 된장에다가 수육을 만드는 게 있어요. 수육을 만드는 게 있는데, 된장을 이렇게, 된장찌개 같이 연하게, 이렇게 약간 국물 많이 해가지고, 된장 풀어가지고, 이렇게 된장찌개 같이 끓인 다음에, 돼지고기를 넣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이제 덩어리를 넣죠. 큰 덩어리, 안 자른 거. 근데 백종원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잘려진 삼겹살이 있었는데, 잘려진 삼겹살도 괜찮아요. 그죠? 그걸 넣고, 끓이는 거죠. 된장찌개를 끓이면, 그 고기 안에 이제 된장 맛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고기만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수육이 되겠죠. 그죠? 삶은 돼지고기니까 수육이 되겠죠. 그럼 한번 푹 익혔으니까. 그리고 이제 된장 국물이, 고기 국물, 된장 국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이제 된장찌개를 끓이는 거예요. 요즘은 군대에서 된장을 뭐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 미소된장이라고 일본 된장 비슷한 걸 썼던 것 같아요. 맛없는 거 있죠. 되게 맛없는 거. 오래 끓이면 맛이 이상한 거. 그런 비슷한 스타일의 된장을 썼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고. 만약 돼지고기 무국을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쇠고기 무국이나, 무국을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돼지고기를 그렇게 기름에 튀길 게 아니라, 돼지고기를 된장을 푼 물에 끓여서, 고기는 수육으로, 반찬으로 나가고, 그리고, 국물에는 그 된장찌개를 끓이는. 그런 식으로 하면 벌써 국물 나오고, 반찬 하나 나오죠. 그리고 조그만 냄비에, 그 국물을 덜어내서, 돼지고기가 이렇게 좀 식으면, 거기에 잠깐 담갔다 빼는, 우리 스파게티 삶듯이, 토렴 하듯이, 그죠? 잠깐 담갔다 빼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다시 주는, 그런 걸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죠? 그리고 약간 닭강정 같은 거. 닭강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치킨 너겟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치킨 너겟 같은 거를 사와서, 튀기는 거죠. 금방 튀기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면 매운맛 소스 이런 거 있다. 불닭 소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닭강정 소스가 아마 따로 팔 거예요. 그럼 불닭 소스처럼 닭강정 소스를 따로 팔 거예요. 그죠? 그럼 닭강정 소스에다가 치킨 너겟 튀겨가지고 이렇게 비벼주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죠? 약간 양념통닭처럼 되게 맛있어요. 두부 같은 것도 구워가지고, 그런, 닭강정 소스라든지 아니면 불닭 소스 같은 걸 이렇게 적당히 섞어가지고, 위에도 이렇게 두부하고 버무려주면 되게 맛있어요. 매콤하고. 그런 걸 하면 좋지 않았을까? 오히려. 근데 그 떡볶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떡볶이도 어묵하고 떡볶이하고 튀겨가지고 불닭 소스에 비볐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소스만 다를 뿐. 닭강정 소스가 팔 거예요, 아마. 제가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닭강정 소스 같은 거나 아니면 그냥 불닭 소스에다가 물엿 조금 더 넣고, 그죠? 고운 고춧가루에 고추장 조금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닭강정 소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초장 만들듯이 만들면 되니까. 설탕 좀 넣고, 그죠? 물엿이나 설탕 좀 넣고. 그리고 양념통닭처럼 이렇게 튀겨가지고 비벼주면 되게 맛있죠. 비벼가지고 먹으면 맛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맛있어요. 그죠? 닭강정은 약간 식어도, 1시간 정도는 약간 식어도 맛있어요. 그죠? 닭강정이나 두부조림도 마찬가지고, 식어도 맛있어요. 전통적인 두부조림이 이제 간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게 있죠. 뭐 그렇게 해도 맛있고. 그러니까 닭강정, 두부조림 둘 다 1시간 정도는 그냥 내버려둬도 맛있는 거. 1~2시간 정도는 그냥 따뜻하게 안 만들어도 맛있는 반찬이잖아요. 요거는, 그죠? 그런 게 있고, 오징어 초무침. 그러니까 오징어 버터구이를 한다고 했었는데, 오징어 버터구이를 하게 되면,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식한다고, 뭐 그쪽 부대는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육군이 한 500~600명 있다고. 한 400~500명 정도 식사를 하는데, 오징어 버터구이를 해버리면, 그게 나중에 버터가 식어버리면 떡이 되잖아요. 그죠? 입에 계속 기름이 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오징어를 삶아가지고, 초장에 뭐 야채, 미나리, 뭐 마늘, 뭐 파 재래기, 파 이렇게 파채 같은 거 넣고, 파채나 아니면 잔파 있으면 잔파 넣고, 뭐 무 있으면 무 좀 썰어 넣고, 그죠? 그래서 양을 좀 많게 만들어 가지고 오징어 초무침을 했으면 요건 좀 식어도 맛있었을 텐데, 그죠? 그거 좀 좋지 않았을까, 그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각종 파스타 보니까 그 파스타 재료가 있더라고요. 그 파스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국수 같이 생긴 파스타도 있고, 우리 왜 그 피자 같은데 보면 이렇게 사이드 메뉴로 나오는 그 꼬불꼬불하게 생긴 파스타 있잖아요. 튜브 같이 생긴 파스타, 뭐 여러 가지 파스타 종류도 되게 많거든요. 그 파스타 그거를 뭐 크림 소스라든지 파스타 소스라든지 아니면 그냥 마요네즈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샐러드처럼. 그러니까 반찬처럼 파스타를 먹어도 되거든요. 그 뭐죠? 그 동그란 거, 그 뭐지? 하여튼 그 샐러드 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그 각종 파스타 같은 걸 삶아가지고, 그 소스에다가 그 비벼가지고 이렇게 반찬처럼 줘도 맛있거든요. 그런 걸 해도, 분명히 장비가 다 있더라고요. 충분히 그런 걸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죠?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냥 일반 파스타도 가능하고, 파스타를 서빙을 할 때는, 그렇게 단체급식 같이 파스타를 할 때는, 그냥 면을 이렇게 푹 삶아야 되죠. 면을 삶아가지고, 버터 같은 걸 이렇게 비벼서 발라놓죠. 그래야 면이 안 붙으니까. 비벼서 발라놓고, 그리고 조금씩 덜어가지고 주고, 그 위에 이제 소스를 끼얹어주는, 뭐 그런 형태겠죠. 그죠? 단체급식에서는 그렇게밖에, 짜장면처럼 그렇게 해주는,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단체급식에서는. 이미 미리 비벼놓으면, 근데 파스타가 잘 안 불긴 한데, 미리 비벼놓으면 좀 그렇죠. 그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식빵 피자. 뭐, 여러분들 전자레인지 사면 항상 제일 많이 해 먹는 게 식빵 피자죠. 그죠? 보니까, 근데 이건 식빵 피자는 솔직히 좀 일이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이거를 반쪽을 대각선으로 반을 잘라서 줄 것이냐? 한 장을 다 줄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뭐 도우 만들고 이러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물론 도우 만들고 이러면 가장 좋긴 한데, 속도가 느리니까. 그죠? 식빵 피자 같은 걸 만약에 만든다면, 그 배식하기도 좋고 만들기도 좋고, 그냥 이렇게 썰어가지고 위에 딱딱딱딱 얹어고 오븐에 넣으면 되니까. 오븐에 넣어서 어차피 식빵이 이미 다 익었기 때문에 위에 치즈 올리고 햄 올리고 토핑 약간 좀 올리고 이래가지고 토마토 소스 살짝 바르고 이러면 피자가 맛이 나거든요. 그죠? 물론 뭐 100% 그런 전문 피자집에서 먹는 거 맛은 안 나지만 그게 기분만 내는 거죠. 그죠? 아니면 토스트 같이 그렇게 해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그 식빵을 응용해가지고
피자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계란 토스트 같이 식빵에 그 계란 이렇게 위에 깨가지고 토스트 굽어가지고 한 개씩 준다든지 뭐 그런 거 손쉽게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그죠? 손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은 좀 많을 거예요. 일은 좀 많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계란 토스트라든지 뭐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햄버거 스테이크 같은 거. 햄버거 스테이크 같은 거는 납품 받으면 되죠. 그죠? 햄버거 스테이크라든지 떡갈비라든지 햄버거 스테이크하고 비슷하게 생긴 떡갈비라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이드 메뉴로 이제 감자튀김이라든지 뭐 바베큐 같은 것도 괜찮고 그죠? 바베큐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어디서 가지고 온다면 뭐 취사장에서 하긴 힘들겠지만 만약에 바베큐 어딘가에서 바베큐를 해서 진공 포장해 가지고 납품만 할 수 있다면 그죠? 바베큐 같은 것도 괜찮죠. 그죠? 감자튀김 같은 거는 그냥 감자를 튀길 수도 있고 또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모양 있는 감자튀김 있잖아요. 냉동식품 이런 거. 그냥 튀기기만 하면 되는 거, 좀 굵은 거. 뭐 그거 갖고 와가지고 해도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냉동식품이 가능한 자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40만 군인들이 다 먹으려면 충분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죠? 충분히 그게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남 40만 명이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 양이면 그 양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소고기 묵국은 그냥 끓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료 손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갈비탕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하죠. 대량 생산하죠. 포장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죠? 다만 만약에 갈비탕을 만약에 군대 보급을 한다 그랬을 때 용량을 좀 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일회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10인분 20 용량을 좀 그죠? 용량을 좀 큰 걸 갖고 오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뭐 최소한 100명 이상이 먹을 텐데 그죠? 그런 게 좀 맛있고 부엌국 같은 것도 부고 이렇게 채 썰어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끓이면 되거든. 두부 좀 썰어 놓고 파 넣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일 많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북어를 채 써는 거. 북어 채만 미리 어디서 가지고 오면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오이냉국이야 뭐 기계가 이렇게 채 썰면 되죠. 오이냉국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 강판 이거 뭐지? 채칼에다 이렇게 하고 얼음 넣고 하면 되거든요. 그 오이냉국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이런 걸 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두부 같은 거, 그러니까 닭강정이나 닭강정 같은 것도 그래요. 닭을 만약에 어디서 사와서 일일이 잘라서 튀기고 이러면 힘들죠. 근데 치킨 너겟 같이 이미 한번 튀긴 거, 반조리 제품 같은 거를 가지고 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두부조림 같은 게 일이 더 많죠. 오징어 버터구이 할 때 오징어 이미 썰어가지고 갖고 온 오징어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썰어져 있는 걸 가지고 오면 되죠. 북어 같은 경우는 오래 놔둬도 말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만들기가 쉽고 대규모 인원이 식사를 할 때 굉장히 좋다. 그리고 비용이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다. 그죠? 햄버거 스테이크 같은 것도 충분히 대량 생산 가능하고 감자튀김도 충분히 1차 조리된 감자튀김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대량 생산 가능하고 바베큐 같은 것도 뭐 전군이 다 바베큐를 먹으려면 양이 엄청나게 해야 되겠죠. 양이 어마어마해야 되겠지만 바베큐도 하려면 할 수는 있다. 그죠? 바베큐도 배부르게 먹진 않겠지만 그죠? 배부르게 먹을 수는 없겠지만 반찬 정도 하나 먹을 수 있다. 만약에 뭐 치킨을 먹는다 그랬을 때 아니면 그릴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바베큐를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좀 군대에서 바베큐 먹는다는 건 솔직히 좀 힘들다고 보고 그죠? 요거는 1차 가공을 어디서 해와가지고 약간 살짝 데우는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현실적으로 군대에서 바베큐를 한다는 건 좀 힘들어 보이고
그죠? 양이 너무 많잖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양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한다면 오래 걸리고, 어딘가에서 전문 바베큐가 해가지고, 냉동시켜가지고, 가지고 오면 모를까, 그죠? 엄청나겠죠? 만약에 바베큐를, 군대에서 바베큐 먹으면 양이 뭐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많이는 못 줘도 반찬 정도 해가지고 줄 수는 있겠죠? 그죠? 냉동해가지고 후라이팬에 살짝 데우면, 먹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이래 군인들이 꼭 해야 되는, 음식 중에, 먹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저는 통조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통조림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20살 될 때까지 집에서 부모님이 통조림을 한 번도 안 먹였을 경우, 한 번쯤은 먹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전쟁이 나면 대부분의 음식들이 통조림하고 비슷한 스타일로 보급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조림 음식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되지 않나? 통조림 못 먹겠다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그죠? 그래서 통조림 음식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통조림 음식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먹어야 되지 않나? 그죠? 통조림 음식을 못 먹어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통조림 음식을 한 번쯤은 먹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통조림 음식들 우리가 주로 2차 대전 때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던 스팸이라든지 통조림이라든지 그 꽁치 통조림, 각종 함치 통조림 여러 가지 통조림이 있지 않습니까? 과일 통조림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런 통조림들. 그리고 이제 생선 튀김, 여러 가지가 있죠. 조그만 조기를 튀기다든지, 아니면 꽁치를 튀길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애들이 고기 잡으러 못 간다고 그런 이야기가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죠? 기름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름 엔진을 많이 돌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자 배터리가 아직까지는, 전기 모터가 아직 활성화되진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기름 엔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참 이게, 기름이 아직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른다는 건, 어쨌든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아무튼 생선튀김 같은 거, 작은 생선튀김, 꽁치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고등어도 살짝 튀기듯이, 할 수도 있고, 그죠? 작은 생선들, 여러 가지 구이도 있고, 튀김도 있고, 그죠? 생선튀김 같은 거, 그리고 어묵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죠. 어묵탕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어묵, 아니면 유부 넣어가지고, 어묵국 먹을 수도 있고, 맑은 탕, 그런 것도 있고, 어묵이야, 어묵 조림도 있고, 무침도 있고, 그죠? 어묵이야,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어묵도 있고, 소세지 볶음, 가장, 세대를 불문하고 가장 인기가 많다는 소세지 볶음. 소세지 볶음도 그래요. 그냥 줄줄이 비엔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니면 좀 좋은 거, 약간 고급스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개발을 해보든지, 그죠? 이것도 대량 생산하면 어차피 소비자들도 먹을 수 있을 텐데, 그죠? 소시지 볶음도 그냥 일반 줄줄이 비엔나, 아니면 줄줄이 비엔나 스타일로 만드는데 좀 다른 스타일로 좀 만들어 보든지, 그죠? 소시지 볶음 줄줄이 비엔나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먹어도 되니까요, 그죠? 저는 군대 음식으로는 육포와 더불어 굉장히 좋은 음식이 아닌가. 익혀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그죠? 속도, 먹고 나면 속도 든든하고, 그죠? 도토리묵 같은 거, 좋죠? 도토리묵, 청포묵도 있고, 도토리묵도 있고, 묵이야, 이거는 이제 주문을 해야 되겠죠? 도토리묵은 취사장에서 만들 수가 없을 테니까. 도토리묵 같은 것도 괜찮죠, 그죠? 닭찜 같은 거. 제가 군 생활할 때 닭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수해나면,
그 소문에 수해 나면 죽은 닭이라고 그랬어요. 고참들이. 그 수해 나면 닭이 물에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닭이 있대요. 그걸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준다는 고참들이. 근데 그런 날은 닭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보통 보면 닭을 한 반마리 정도 주는데, 그런 날은 닭을 거의 1인 1닭 그렇게 오죠. 닭이 엄청나게 많이 오죠. 양을 엄청나게 많이 주죠. 그것도 닭이 이렇게 우리 삼계탕 먹는 작은 닭이 아니라 되게 큰 닭이죠. 왜 닭 튀김하는, 통닭집 가면 왜 한 마리 이렇게 튀기는 닭 있죠. 그런 굉장히 큰 닭을 한 마리씩 줘요. 거의 못 먹죠. 뭐 억지로 어떻게 먹긴 하는데, 거의 먹으면서 좀 찝찝하면서 먹죠.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닭찜 같은 거, 그런 거 좋고, 감자탕 같은 거, 그죠? 돼지 등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돼지 등뼈 같은 거 어떻게 구해가지고, 감자탕 끓이면 되죠, 그죠?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감자탕 같은 경우는 돼지뼈가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죠? 어디 보니까 이제 부대찌개 뭐 이런 거 있던데, 부대찌개도 끓일 수 있죠. 그죠? 부대찌개도 괜찮고, 국물 짬뽕. 그러니까 면 없는, 그냥 국물만 있는 짬뽕. 짬뽕밥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것도 괜찮죠. 그죠? 약간 매콤하고, 그죠? 아니면 그 고춧가루를 안 넣고, 왜 고춧가루 안 넣은 우동, 그러니까 중국집 우동 있죠. 그런 스타일도 괜찮고, 그죠? 만두국도 있죠. 만두국은 요즘 만두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냉동 만두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만두국 같은 것도 괜찮죠. 근데 만두국은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보통 우리가 치사장에 가면 만두국을 어떻게 끓이냐면,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넣고 뭐 묵국 끓이듯이 그렇게 끓이거든요. 그러면 만두가 다 퍼져버리죠. 뒤에 쌀에 먹으면 만두가 불어가지고 다 터져버리죠. 그렇게 하지 말고 만두를 익혀가지고 한번 찧어가지고 그 만두를 주고 국을 위에다 부어주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뭐 만약에 시설이 된다면 만두를 그러니까 주기 직전에 만두를 파스타 같이 그물망 같은 데 넣어가지고 따뜻한 물에 넣어가지고 그 육수에 넣어가지고 만두를 어느 정도 육수가 스며들게 익힌 다음에 주든지. 안 그러면 만두가 다 퍼져버리죠. 나중에 저 뒤에 사람은 이게 만두국인지 그냥 뭐 만두 찌꺼기국인지, 당면도 좀 넣고 하면 맛있죠. 그죠? 고명도 좀 계란 지단 굽어가지고 위에 좀 썰어 넣고, 그죠? 가래떡 넣어도 맛있죠. 그죠? 떡만둣국 해도 맛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냥 찐만두. 요즘 그 화제 만발이 만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찐만두, 매운 찐만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저희 동네도 만두집, 맛있는 만두집 있는데, 그냥 그런 찐만두, 왕만두, 찐만두, 그런 거 쪄도 그냥 찌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서빙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이 적고 맛있고, 그죠? 우동 같은 거. 우동면은 이미 대량 생산하더라고요. 그죠? 우동면 삶아가지고, 그 왜 파스타 하듯이 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긴 주걱같이 생긴 거?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릇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동 위에 고명도 팔더군요. 옥션에 보니까 우동 위에 고명도 팔고, 우동 국물 만드는 간장도 팔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않을까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동의 튀김 아니겠습니까? 우동의 튀김, 야채 튀김, 뭐, 오징어 튀김, 그죠? 오징어 튀김 같은 거 하면 좋겠죠, 그죠? 또 고구마, 찐고구마, 고구마 삶은 거, 뭐, 고구마탕도 괜찮겠지만, 그냥 고구마 삶은 것도 좀 괜찮다고 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닭가슴살, 요건 약간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요즘 뭐 부위별로 많이 파니까요, 그죠? 닭가슴살 같은 것도 괜찮고, 시금치 무침, 그 제사 지낼 때 보면 시금치 무치잖아요, 그죠? 시금치하고 무나물, 콩나물하고 이런 거, 참기름 해가지고 깨소금 살짝 뿌려가지고 무치면 반찬으로
괜찮거든요. 그죠? 그리고 참치 김치찌개 같은 거, 뭐 아까 통조림과 더불어 참치 넣고 김치찌개야 뭐 돼지고기도 있고 참치도 있고 뭐 응용하기에 따라서 제가 군대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 중에 김치 조림, 김치를 넣고 그냥 조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었는데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죠. 뭐 돼지 불고기 같은 거, 다리살 같은 거, 우리가 비선어보이 있지 않습니까? 돼지 불고기 같은 거 양념해가지고 다리살 같은 거 얇게 썰어가지고 불고기 하면 맛있죠. 잠깐 생각했는데 한 시간 정도 생각해 봤는데 먹을 게 천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 요즘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진을 좀 검색해 봤는데 모범 메뉴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쁜 메뉴가 있어가지고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군대 짬밥이라 그러죠. 군대 식사 추천. 우리 국군 장병들 나라 지키느라 힘든데 저희 때는 형편없는 정말 이게 사람 먹으라고 주는 건가? 깍두기 3개 남갔다고 영창 가고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죠? 그런 시절이었어요. 저 때는. 근데 요즘 시대가 그런 얘기하면 뭐 안 되는 시기니까. 요즘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급식도 약간 논란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군생활 하면서 좀 맛있는 음식, 그죠? 요즘 뭐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뭐 최근에 또 뉴스에는 또 코로나 때 식사 이상하게 갖다 줬다고 뭐 또 난리치고 그러긴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밥이라도 좀 좋은 거, 그죠?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게끔 저는 이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군대 이 식사 취사장 이걸 전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산업화되지 않으면 군인도 힘들고 사회 국가도 힘들고 그래요. 이거를 대량 생산하는 산업화로 만들어야지. 물론 그게 안 되는 게 있어요. 물론 그게 안 되는 게 있는데 뭐 계란탕이나 이런 거는 산업화가 안 되겠죠. 힘들겠죠. 깨서 그냥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산업화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간단하게 일거리를 줄여가지고 납품을 해가지고 일의 양을 줄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대한민국 군대도 어떤 이렇게 산업화를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보다 맛있고 영양가 있게끔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군인들에게 보급하고 학교 급식 메뉴도 가능하겠죠, 그죠? 아무튼 군인들 좀 또 무덥지 않습니까? 더운데 훈련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라를 잘 지켜줘야 우리도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는 걸지도 있어요, 그죠? 아무튼 군생활, 몸 건강히 군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군인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보다 맛있는 우리 식사 많이 연구해서 이걸 산업화까지 이렇게 올려서 좀 지금 간편식 많이 개발됐는데 간편식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연구 개발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